네, 세린메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서 여름에 더워질 때 다시 돌아오라 이런 증시 격언이 있는데 올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올해 5월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새신이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미국 증시도 강하게 반등에 나서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함께 했었던 그 미중 무역 분쟁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사례만 좀 자세히 공부를 해봐도 지금의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한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재밌었던 도깨비라든지 이런 재밌는 드라마를 다시 봐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냐면 과거 기억을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상황하고 생각해 보면요. 2018년 4분기에 10월 달부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죠. 10월, 11월, 12월. 그렇게 3개월 동안에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S&P 500 기준으로 한 20% 시장이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왼쪽 차트하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너무나 쌍둥이처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 만들어 놓고도 어느 게 24년 이번 25년이고 어떤 게 2018년인지 맨날 헷갈리는데요. 오른쪽이 2018년이고 왼쪽이 지금 최근의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2018년도에도 저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가 페드의 고금리 정책 유지였고요. 그때도 페드의 의장은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한창 야기됐었던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요 두 가지 악재로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1분기에 주가가 빠진 거 보면 페드가 아직까지 금리를 안 내리고 있죠, 다시. 트럼프는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내릴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도 트럼프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은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이번에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됐는데 하나의 차이점은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 때리기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펼쳤던 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결국은 미국과 미국 기업,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미국 통화인 달러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반해서 금값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태도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9-10일 유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말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마음도 이 관세 전쟁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시 미국의 증시라든지 미국의 채권 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보시면 항상 약세장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약세장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조적 약세장,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그리고 시클리컬 경기순환형 약세장. 그래서 이번 약세장은 무엇인가? 그 약세장의 원인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관세로 야기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018년 동안에 그때도 4분기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로 그다음 시장이 어떻게 됐었나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나스닥의 장기 주봉 차트에서 왼쪽에 파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었던 게 조금 전에 보셨던 2018년도에 10월, 11월, 12월에 3개월 동안 빠졌었던 모습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가 최근에 빠진 모습인데 그 위에 RSI 지표를 보시면 똑같이 30을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약간 패닉 셀링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 저 숫자 위에 보면 한 5 개월 동안에 미국 시장은 전고점을 거의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이 아직까지 관세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때 2019 년도에 해답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 년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관세 문제가 타결이 돼서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2020년 1월 15일 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협정 무역 분쟁에 관한 협정이 지기 전에 저렇게 시장은 미리 협상이 될 것을 선반영하면서 올라갔다는 부분이고요. 또 2019 년도에 2018년 좀 전에 하락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페드의 고금리 정책. 그런데 2019 년도에 상반기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말부터 FMC는 금리를 3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제일 밑에 있는 게 페드의 금리 차트인데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3번 내리면서 시장은 또 한 번 2차 랠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드가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6월 18일 FMC 회의 때는 금리를 거의 내릴 확률이 뭐 90%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018 년과 2019 년의 모습을 거의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났다. 얼마나 빨리 정고점을 회복하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고요.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이 올 시기가 남았다라는 분석이신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간밤에 또 7월 8일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상호 관세가 지금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2에 따라서 초까지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패키지 딜을 또 완성을 하겠다, 패키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의 관세와 관련된 협의 문제는 더 이상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좀 트럼프한테 대통령한테 어 아니 관세를 저렇게 동맹국들한테도 뭐 10% 25%다 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자극이 되고 그러면 금리가 안 떨어지고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트럼프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뭔가 뭘 목적으로 하는가가 우리가 의심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수많은 돈을 주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의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다며 나는 보조금 없이 내가 관세로 협박을 해서 결국은 아무 돈도 주지 않고 많은 기업을 미국에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내가 이렇게 창출했다. 예 저는 그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동맹국들을 비롯해서 한 75 개국을 저는 90일 이내에 빠르게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상호 관세 10%도 다 철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올라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엔비디아도 다시금 100달러를 회복하는 양상인데 사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주의 이 오름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시장 S&P 500을 베타가 1이라고 봤을 때요. 베타가 높은 마켓이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나스닥보다도 더 베타가 높은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회복되는 그림이라면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젯밤에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동안에 그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던 23년에서 24년에는 챗GPT 출시 이후에 AI에 대한 공격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서 1차 랠리가 있었다면 지금 25년부터 26년에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또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H100은 안 되지만 H20은 되고 이번에 H20에 대해서도 라이센스를 득하면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하고의 그런 여지를 두고 합리적인 선에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계속 AI 투자를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C4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세계 1등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조정을 받았을 때 7개월 조정이었고 2018년도에 그때도 10개월 조정이었는데요. 2022년도에 10개월 조정 받았는데 지금 벌써 작년 7월부터 조정받기 시작해서 10개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반도체가 좋아질 걸 선반영을 하면서 이번 2분기부터 반도체 섹터도 강하게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의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던 것이 테슬라의 주가의 양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올라오고 있고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 전지, 뭐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슬라 그 주가를 보면 작년 140불까지 빠졌다가 작년 하반기에 올라오는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로봇의 가치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FSD라는 자율주행 그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바닥을 짚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를 보면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보면 AMP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그동안에 판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이 멈췄고요. 그러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캐즘이 들어간 것도 벌써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식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5월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야 할지, 기회를 노린다면 어떤 종목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세리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22년 그 하락장의 끝에서 우리가 9월 말에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2023년 7월 달까지 저렇게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의 상승 추세를 가져갔었고요. 23년 8, 9, 10월 달에 큰 폭으로 빠졌다가 또 10월 말부터 주가는 24년
또 7월까지 또 저렇게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부터 상승 랠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저 하단의 지지선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는 했었지만 다시 복원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셀인 메이가 아니라 23년 모두 셀인 줄라이, 그러니까 7월에 파는 게 맞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외부적인 충격을 받으면요, 생각보다 그 충격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달에 주식을 파시는 것보다는 7월 초나 7월 중순 정도에 매도하는 게 오히려 할로윈 전략에 있어서 더 유효한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 중순까지 유망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